귀여움은 정이라는 말이 있듯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여운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예외는 없는데요.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귀여움은 캐릭터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니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그에 준하는 캐릭터를 내세워 귀여움을 어필하곤 했죠. 오늘 알아볼 영상은 그동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상이 가장 강했던 최강의 귀요미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법소녀 하면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시나요? 옛날 애니를 파셨던 분이라면 세일러문이나 요술공주 핑키, 최근이라고 하면 아마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등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니 바로 한국 10덕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설의 명작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이 애니의 주인공인 유체리, 원판명인 키노모토 사쿠라는 TVA 구작 1기를 기준으로 9세의 초등학생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크로우 카드와 케로베로스의 봉인을 해제해버리면서 마법소녀가 됩니다. 그 뒤 여느 마법소녀물이 그러하듯 케로베로스의 말을 듣고 봉인이 풀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크로우 카드들을 다시 봉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체리는 이러한 전개의 최전선에 있는 캐릭터로 생김새가 무척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작중에서는 주변 사람이 체리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주는데요. 그 덕분에 애정 결핍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상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딜 가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가끔씩은 엄청난 코스튬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첫 방송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며 최근에는 리메이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돌 마스터는 게임은 물론 애니화를 통해 다양한 귀요미들이 나왔습니다. 본가의 호타미, 아미, 마미 자매는 물론 타카츠키 야요이, 신데렐라 마스터 쪽으로 넘어오면 호타바 안즈나, 조가사키 리카, 아카기 마리아, 합법 로리 캐릭터인 아베 나나나, 요리타 요시노, 코시미즈 사치코까지 아주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네임드 캐릭터 말고 엑스트라에 가까웠지만 등장하자마자 인지도가 급상승했던 독특한 캐릭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타카츠키 야요이의 여동생인 타카츠키 카스미인데요. 사실 카스미는 프로필도 존재하지 않는 엑스트라 캐릭터 A에 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죠. 그러나 등장하자마자 시청자들의 이목을 확 잡게 되는데요. 작중에서 카스미는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는 언니와 주변 아이돌들을 보며 자신도 아이돌의 꿈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경단머리와 함께 언니를 도와 집안 살림을 하는 모습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맞벌이를 나가 늦게 들어오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도 흐뭇한 느낌을 들게 했던 것 같네요. 덕분에 매우 짧은 출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을 제대로 했던 대단한 캐릭터였습니다. 물론 게임 내에서도 인기가 덩달아 상승해 모바마스에서는 만우절 특집으로 카스미가 아이돌로 데뷔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참고로 카스미의 프로필 나이는 9세라고 하네요. 2006년 스튜딘에서 나온 전설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의 TV판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전설이냐면 원작에서는 없던 설정이 다수 나오기도 했으며 심각할 정도의 작품, 그리고 필살기가 서로 맞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패인 보도블럭의 모습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페이트의 인기는 엄청났던 터라 동시에 많은 캐릭터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꼽자면 세이버와 토우 사카린, 마지막으로 이번 편의 주인공인 이리아였습니다. 이리아는 겉보기엔 10살 언저리의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문클로스라 주인공인 시로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게 특징인데요. 작중에서는 귀여운 모습과 반대로 잔인한 성격과 자신을 버린 에미야 키리츠코에 대한 복수로 인해 중간 보스의 포지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로를 납치해서 자신의 인형으로 부릴 계획을 짜기도 했고 버서커를 시켜 모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귀엽게 생긴 것 치곤 꽤 살벌했던 캐릭터였죠. 자, 殺すね。やっちゃえ、バーサーカー。 하지만 버서커가 주인공 버퍼로 인해 쓰러지게 되면서 시로의 집에 눌러 살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イリアもシロが好き。イリアもシロと相引き。ね、いいわよね、シロ。 이러한 갭 때문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며 평행 세계인 프리즈마 이리아에서는 진짜 초등학생으로 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농구를 한다는 내용을 가진 로큐브는 5명의 히로인들을 코치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세가와 스바루. 네, 바로 그 유명한 역시 초등학생은 최고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やっぱり小学生は最高だぜ! 방금 대사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이 애니메이션은 농구보단 일상적인 모습이 그리고 귀여운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니를 보고 로리큐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아주 강한 편이라 누굴 딱 한 명 뽑기엔 어렵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뽑아보자면 저는 메인 히로인인 미나토 토모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모카는 스바루와의 썸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고 있는 캐릭터로 여러 가지 의미로 매력 어필을 했던 캐릭터였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おやすみなさい。おう、おやすみ。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뭐랄까 특정 타겟을 아주 작정하고 노린 듯한 연출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수많은 로리콘을 생성했던 대단한 애니였습니다. 토모카는 평소엔 예의 바르고 조용하지만 코트 위에만 올라가면 공격적으로 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잘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シュバル。 애초에 초등학생이 취한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작중에서 알코올 0.00 몇짜리 비어를 몇 병 마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 훌륭한 바리스타가 꾸민 한 중학생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커피점인 레빗하우스에서 일하며 손님들을 위해 커피를 열심히 타주고 있는데요. 바로 카후오 치노입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보이는 것과 달리 중학생입니다. ちのちゃんの中学校の制服かわいい。そうですか。 하지만 방금 로큐브를 보셨다시피 이 애니도 그림체 때문에 많은 로리콘을 생성했는데요. 치노는 야채를 싫어하고 토끼를 매우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겉보기처럼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상식인 포지션을 맡고 있기도 하고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른스러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회성도 제법 있는 편이죠. 머리 위에는 항상 티피라고 하는 토끼를 얹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할아버지입니다. 어째서 할아버지가 토끼가 되었는지는 불명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성격은 쿨데레의 츤데레가 섞인 느낌이지만 츤데레는 코코아에 한해서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쿨데레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お姉ちゃんって呼んで。ココアさん、早速働いてください。 작중에서는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여러 심쿵할 만한 장면을 많이 연출해 수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덕분에 인기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투표차로 순위권 안에 들어갔던 대단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옛날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기동전함 나데시코의 히로인인 포시노 루리는 피스랜드의 공주로 은발의 트윈테일이라는 독보적인 헤어스타일을 가졌지만 11세에 맞지 않는 독설가 캐릭터로도 유명했습니다. 館長邪魔です。自分の席についててください。 가장 많이 하는 대사는 승무원들을 향해 バカ。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외에도 어른들의 부당한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라던가 신랄한 팩트 폭력은 물론 나이를 이용한 회피력도 수준급에 달하고 있습니다. ルリルリ、いつからそこに？大丈夫ですよ。私少女ですから大人の話はよくわかりません。 물론 독설가이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꼬인 것은 아니라서 무차별적인 독설은 하지 않는데요.
루리는 화를 거듭할수록 감정 표현이 조금씩 늘어나서 승무원들이 강제 해산되었을 때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皆さんにこれだけはお伝えしたくて、なでしこは生きています。 이러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함장을 맡을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극장판에서는 최연소 함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림체 또한 각진 모습에서 동글동글하게 바뀌어 안 그래도 높은 인기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정말 이런 딸내미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캐릭터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오카자키 우시오입니다. 早苗さん、いやだからさ早苗さんはいないんだよアッキー。おっさんもいないんだ 우시오는 클라나드에 등장하는 주인공 오카자키 토모야와 그의 아내인 호루카와 나기사의 딸로 2기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どうする捨てちゃうか冗談だよ 이 캐릭터는 뭐랄까 굉장히 귀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운 캐릭터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스토리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1기에서 나기사와 결혼에 성공한 토모야는 유복하진 않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나기사의 몸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고 폭설까지 내리는 바람에 병원에 가지 못해 자택 출산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데요. 토모야는 나기사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심각한 일 중독 상태가 되어버렸고 일이 없을 때는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시오는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쓸쓸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一人でできた。当たり前だ 우시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토모야에게 칭찬받기 위해 항상 활발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던 뭐랄까 굉장히 대견한 모습을 보이던 캐릭터였습니다. 一人でできた。いちいち自慢しなくていい俺だって一人でできるぞ 한 번은 일을 보다 못한 장인 부부가 둘이서만 여행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한 꽃밭에서 토모야가 사준 장난감을 잃어버려 그걸 애타게 찾던 우시오에게 토모야가 그만 찾고 들어가자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시오는 아빠가 처음으로 사준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싫다 라고 말하면서 클라나드의 최고의 명대사를 날리는데요. ね、我慢しなくていい。早苗さんが言ってた。泣いていいのはおトイレかパパの胸の中だって。 그리고 토모야는 깨닫게 됩니다. 우시오가 왜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그리고 한 번 가면 왜 그렇게 늦게 오는지를 말이죠. 토모야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우시오와 나기사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 펑펑 울게 되고 이 장면을 감상하던 시청자들도 같이 울었던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활발하고 씩씩했던 우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최고의 귀요미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방팔방의 매력을 흩뿌리고 다녔던 최고의 귀요미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귀여우셨나요?